개띠분들은 이 날짜에 로또를 사면 억소리 나는 금전이 들어옵니다. 개띠분들의 삶은 그 안에 거대한 금맥을 품고 있는 단단한 광산과도 같았습니다. 엄청난 가치를 지녔지만 어디를 파야 할지 몰라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죠. 그런데 최근 당신의 인생을 뒤흔든 그 시련들은 바로 이 광산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마침내 땅이 갈라지며 깊숙이 숨겨져 있던 황금빛 금맥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날짜는 마침내 드러난 그 억소리 나는 금맥을 캐낼 수 있는 첫 삽을 뜨는 날입니다.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미라클운세. 그럼 이제 명리학 전문가를 모시고 1958년생 무술생분들의 7월 운세와 로또 사기 좋은 날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참 흥미로운 게 68세 무술생 분들께 7월, 그러니까 개미월이 위기 속 기회라는 걸 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사람들, 구체적으로 보면 경쟁자들과의 갈등, 이게 형살인데 이 속에서 오히려 금전적 보상, 그러니까 정제의 기회가 생긴다는 분석이 아주 독특하죠. 경쟁자와의 갈등 속에서 기회가 온다? 네, 여기서 경쟁자는 사주 용어로는 겁재, 미토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당신하고 같은 토기운이면서도 당신의 재물인 수기운을 좀 탐하는 그런 존재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재물을 두고 정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냥 편안한 기회는 아니겠군을 싶죠.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겠네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는 경쟁자라니 그건 정말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관계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맞아요. 자료를 보면 7월에는 특히 동료나 친구처럼 좀 가까운 관계 있잖아요. 이런 겁재와 재물, 정제 문제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네, 당신의 몫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그 자료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라. 네, 마치 태산처럼 그냥 굳건히 자리를 지키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재물운도 그럼 기회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만만치는 않다는 거네요. 안정적인 재물, 정제인데 왜 얻기가 힘들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경쟁, 겁재 때문이죠. 아하. 안정적인 수입이나 기회가 분명히 보이긴 해요. 그런데 그걸 얻으려면 필연적으로 경쟁자를 이겨내야 하는 좀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시기에 재물을 너무 쫓기보다는 오히려 갈등 관리, 그러니까 위기 관리에 더 집중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하죠. 네네. 자칫 작은 이익 탐하다가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오히려 더 큰 재물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하고요. 이런 갈등이나 압박감은 당연히 건강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래도 뼈나 허리, 위장처럼 당신의 기반이 되는 토, 기운에 해당하는 부위 있잖아요. 여기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기력이 쇠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아하.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위기를 버텨낼 힘은 역설적이게도 당신 사주에 좀 부족했을 수 있는 화의 기운, 그러니까 열정이나 에너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화의 기운이라. 그걸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일상에서 그 화의 에너지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붉은색 계열 옷을 입는다거나 색깔이요? 네, 아니면 집안 조명을 좀 밝게 하거나 햇볕을 좀 쬐면서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활동 같은 거예요. 이게 당신의 그 굳건하지만 메마를 수 있는 땅 무토를 생명력 넘치는 옥토로 바꾸고 경쟁과 갈등을 이겨낼 열정을 불어넣어줄 열쇠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네. 이렇게 화 기운으로 활력을 찾는 거 말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구체적인 행운 전략 이런 것도 나와 있죠? 네,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딱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운명의 숫자 279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숫자 279요? 네, 이 숫자들은 당신의 운명을 좀 따뜻하게 데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그 화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해요. 경쟁에서 이길 힘, 그리고 재물을 담을 그릇을 마련해주는 숫자니까 예를 들어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참고해 볼 수 있겠죠. 로또 번호. 두 번째 전략은? 횡재수가 열리는 특별한 날을 공략하라. 이건 정말 솔깃한데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재물, 그러니까 정제 말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큰 재물운이죠. 편재라고 하는데 이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특히 이번 7월에 단 3번의 강력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3번이요? 언제죠? 바로 7월 2일 임신일이고요. 그리고 7월 12일 임오일, 마지막으로 7월 22일 임진일입니다. 2일, 10일, 22일 임으로 시작하는 날들이네요. 네, 맞아요. 이 날들이 당신이라는 그 거대한 태산, 무토 위로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강물 같은 횡재수, 임수 편제가 흘러드는 그런 형국이라고 설명을 해요. 네, 마치 메마른 산에 갑자기 큰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요. 이 특별한 날의 기운을 놓치지 말고 로또 구매 같은 걸 통해서 기회를 잡아봐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를 보니까 1958년 무술생 분들에게 7월이 단순히 그냥 힘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평생의 어떤 고독감이나 압박감을 뚫고 삶의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쩌면 따뜻하고 풍요로운 정상을 향해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핵심은 역시 갈등 속에서도 태산 같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위기 관리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찾아오는 재물의 기회와 또 행운의 화기운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행운의 숫자 279하고요. 횡재수가 열리는 그 3번의 날짜 7월 2일, 12일, 22일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이 분석을 통해서 다가오는 7월, 그리고 또 앞으로의 날들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970년생 경술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은 혼돈 속에서 영웅이 나타난다, 이런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던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 분석을 보면 경술생들이 원래 경금, 그러니까 강철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힘을 제대로 펼칠 만한 무대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7월은 좀 다릅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듯한 충의 상황, 또 내적 갈등이나 관계의 문제 같은 형의 기운이 같이 들어오면서요. 이게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확 열리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인상적인 관점인데요. 그럼 이번 분석에서는 이 좀 복잡해 보이는 7월의 에너지 속에서 경술생, 당신이 어떻게 그 자료에서 말하는 상관, 그러니까 남다른 어떤 통찰력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또 정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움의 손길이나 지지 기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걸 목표로 해보죠. 좋습니다. 7월 전체적인 흐름은 말씀하신 대로 난세의 영웅, 이 테마가 아주 강해요. 삶의 터전이 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판세를 뒤집을 만한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게 바로 상관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당신을 든든하게 지지해줄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 즉 정인의 도움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요, 혼란스러워도 정신만 딱 차리면 남들이 주저할 때 오히려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와, 정말 극적인 전환의 가능성이 엿보이네요. 근데 또 이런 격동기에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거나 예상치 못한 오해, 심지어는 믿었던 동료나 친구의 배신 가능성까지도 언급하면서 좀 조심하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특히 동업이나 계약, 보증 같은 거 있잖아요. 금전 거래나 중요한 약속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해법으로 외부 조언에 의지하기보다는 당신 안에 그 날카로운 직감, 아까 말씀드린 상관의 통찰력을 믿고 딱 결단 내리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 듣기보다 내 감을 믿어라. 그렇죠. 당신의 그 판단력이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재물로는 좀 어떤가요? 아까 위기가 기회라고 하셨는데 돈 문제에 있어서도 좀 그런 흐름이 보이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지금 당장 좀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그게 오히려 더 큰 재물, 사주용어로는 편재라고 하죠, 이걸. 얻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막 흔들려서 다른 사람들은 막 공포에 떨 때 당신은
그 냉철한 분석력하고 상관의 직감으로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딱 잡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오,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심할 때는 건강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뼈나 허리, 위장 같은 그 토기운과 관련된 부위에 좀 무리가 올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 잘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몸도 마음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개운법으로 당신의 그 근본 에너지 중 하나인 토, 그러니까 안정과 기반을 상징하는 그 기운을 좀 강화하라고 제안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흙의 색깔인 노란색 계열 옷을 좀 입는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등산을 하면서 땅의 기운을 좀 받는 거,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분석의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죠. 자료에서 이 혼란을 넘어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운명의 숫자와 특별한 날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숫자 3, 5, 10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뭐 로또 번호 같은 단순한 행운 숫자는 아니고요. 좀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요. 숫자 5하고 10은 기반을 다지는 토의 안정성을 뜻하고요. 3은 새로운 성장을 상징하는 목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판부터 단단히 하고 5, 10,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아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죠. 물론 뭐 로또 같은 거 사실 때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조합으로도 제안하고 있고요. 아, 기반 다지고 도전하고 그런 의미군요. 그리고 7월 중에 딱 3번 횡재수, 그러니까 이 편재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 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했네요. 네, 바로 7월 4일 갑술이고요. 그리고 7월 14일 갑신일, 마지막으로 7월 24일 갑오일입니다. 이날들이 왜 특별하냐면 당신의 재물은 특히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뜻하는 간목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라고 분석해요. 당신의 그 강철 같은 경금 에너지로 이 거대한 재물나무인 간목을 벨 수 있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아주 유리한 기회라는 거죠. 와, 재물나무를 벤다. 비유가 아주 강력한데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날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로또 구매 같은 적극적인 시도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7월은 정말 경술생 당신에게 상당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아주 파격적인 기회가 함께 오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그 빛나는 통찰력, 상관이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 정인. 이게 함께하니까 결국 자신의 판단을 믿고 좀 과감하게 움직이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제시된 행운의 숫자나 날짜 이런 건 참고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기의 본질,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딱 포착하고 그걸 돌파해 나갈 당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몸과 마음의 균형, 특히 아까 말씀드린 토 에너지 강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 이것도 꼭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82년 임술생분들의 7월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1982년, 그러니까 임술년에 태어나 올해 44세가 되신 당신을 위한 7월 운세풀이입니다. 이 자료 보니까 당신의 삶을 좀 비유를 하더라고요. 거대한 산에 가로막힌 강물, 임수 같다고? 아, 잠재력은 정말 큰데 현실에서는 좀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인데 이게 사주 명리학 기반으로 풀이한 거더라고요. 근데 특히 올해가 당신 인생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충의 해라고 하잖아요. 네, 변화와 부딪힘이 좀 강한 해죠. 네. 그런데 이번 7월은 여기에 더해서 그 마음의 상처나 관계 마찰을 뜻하는 형의 기운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휴, 충하고 형이 같이 오면 좀 에너지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막 갈등이랑 오해의 소용돌이 속인데 여기서 하늘이 금이라는 지혜의 등대를 보내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 충과 형이라는 게 단순히 뭐 나쁘다기보다는 변화와 좀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에너지가 서로 막 부딪히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예상 못한 일이나 심리적 압박감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죠. 아, 압박감. 네. 그래서 이번 7월은 그런 도전 과제들이 좀 집중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을 기회가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7월 전체 흐름을 딱 요약하는데 오해와 갈등 속 하늘이 내린 갑옷 금을 입고 길을 찾는 달. 이렇게 표현하네요. 아, 그 금의 가부. 네, 뭐랄까 최후의 시험대 같은 느낌? 인간관계에서 마찰, 그 형살이 작용하고 또 더 큰 책임감, 사주 용어로는 정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경쟁자나 동료, 이걸 겁재라고 부르던데 그렇죠. 겁재.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당신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 핵심 열쇠로 제시된 게 바로 금의 기운이라는 거죠. 오행에서 금은 보통 단단함, 결단력, 때로는 뭔가를 정리하고 분리하는 힘을 상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 금 기운이 당신을 지켜주는 갑옷이자 또 상황을 뚫고 나갈 무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마치 메마른 땅에 솟는 바위샘 물처럼 생명력을 주고 또 장애물, 여기서 토 기운으로 비유했는데 이걸 당신의 힘으로 바꾸는 지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금기운이. 그럼 분야별로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볼까요? 먼저 인간관계요. 가까운 사람하고 신뢰에 금이 가기 쉽다. 사소한 오해가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요. 형살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네, 특히 동업, 계약, 돈 거래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말을 아끼고 문서는 꼼꼼히 보고 그렇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조언이 있고요. 억울한 구설수도 조심해야 하고요. 이 형살이 단순히 감정 싸움을 넘어서 계약이나 약속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 확인, 명확한 소통, 이게 평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재물운인데요. 아, 이것도 좀 재물 문제로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네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투자 손실 가능성이 있어서 막 불리기보다는 지금 가진 걸 안전하게 지키는 데 집중하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겁재의 등장이랑 연결될 수 있겠네요. 아, 네. 겁재가 때로는 동료나 친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재물을 가져가는 경쟁자 속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 거래나 공동 투자는 정말 신중하라는 조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근데 또 너무 실망만 할 건 아닌 게 이 시기만 잘 넘기면 큰 재물이 기다린다는 희망적인 말도 덧붙여 있긴 해요. 조급해하지 말라고. 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의미겠죠. 마지막으로 건강운전 볼게요. 극심한 스트레스, 이걸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소화계통이나 뼈, 관절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형이 오면 정신적인 긴장도가 높아지니까요. 여기서도 해결책으로 또 금의 기운을 강조해요. 오행이론 따라서 금을 상징하는 흰색, 은색 옷을 입거나 금속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네. 오행에서는 색깔이나 물질로 특정 기운을 보충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흰색이나 금속은 금 기운을 직접 상징하니까 이 기운이 필요할 때 활용하라는 구체적인 괴음법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재밌네요. 근데 이 자료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뭐랄까 인생 대역전, 마지막 황금비책 이런 섹션이 또 있어요. 오, 비책이요? 네, 먼저 필승 숫자로 3, 4, 9를 꼽아요. 이 조합이 뭐냐면 먼저 강철 갑옷, 즉 금의 숫자인 4와 9로 딱 무장을 하고 네. 그 힘으로 새로운 길, 목의 숫자 3을 개척한다. 이런 전략이래요. 심지어 이 숫자를 조합해서 로또를 구매하는 걸 하늘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네요. 허허,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건 역학상담에서 사실 종종 볼 수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뭔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희망을 잡고 싶어 하시니까요. 여기서 4랑 9는 오행으로 금, 3은 목에 해당하는데 금이 목을 극하면서도 때로는 기를 터주는 그런 관계성을 활용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와, 숫자에도 그런 의미가 다 있군요. 그리고 또 있어요. 횡재수가 있는 특별한 날짜. 7월 6일 병자일, 16일 병술일, 26일 병신일. 이 세 날짜를 딱 집어서 얘기해요. 병일이군요.
네, 이날들이 당신의 횡재수인 병화. 이게 뭐 거대한 태양 같은 불의 기운인데 이게 떠서 모든 갈등, 특히 당신의 기본 에너지인 임수와 관련된 갈등을 다 녹여버리는 운명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야, 표현이 아주 극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 로또 구매를 통해서 혼돈을 끝내고 새 시대의 주인이 되라.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있어요. 망설이면 기회를 놓친다고요. 그 병화는 사주에서 태양에 비유되는 아주 강력한 양 에너지거든요. 특히 임수이신 당신에게는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특정 날짜를 이렇게 지목하는 건 그날의 천간지지 조합이 당신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역학적인 판단에 근거한 거겠죠. 물론 뭐 이런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겠지만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1982년 임술생인 당신에게 이번 7월은 충과 형 때문에 인간관계나 재물 쪽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네, 하지만 제시한 특정 숫자나 날짜 이런 걸 통해서 반전을 꾀할 수도 있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994년 갑술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술년에 태어나신 분들 올해 32살이 되셨죠. 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갑술년 7월 운세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당신을 메마른 산 위의 거목 이렇게 표현하면서 홀로 애써오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갑술 일주 자체가 좀 그런 고독한 이미지가 있죠. 메마른 토 위에 선 나무니까요. 네. 근데 올해가 또 기반이 흔들리는 충의 해고 이번 7월은 마음의 상처를 주는 형의 달이라고 하니까 시작부터 좀 긴장되는데요. 그렇죠. 현재 상황을 좀 뭐랄까 거센 풍랑 속에 놓인 배처럼 그리고 있어요. 사람들하고 오해가 생기거나 좀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예고 같은 거죠. 갈등이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정인이라는 게 나타난대요. 이게 뭐 지혜나 도움, 귀인 같은 거거든요. 아, 정인요. 그럼 뭔가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자료에서 경고하는 어려움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인간관계에서는 가까운 사람하고 좀 믿음에 금이 가기 쉽다고 하네요. 사소한 오해가 크게 번질 수도 있고. 그게 아마 형살의 영향일 가능성이 커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마찰 같은 거죠. 아, 형살. 그래서 특히 동업이나 계약, 또 돈 거래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문서나 약속 같은 거 꼼꼼히 봐야 하고요. 억울하게 좀 안 좋은 소문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와, 구설수까지요. 이럴 때는 진짜 자료 조언처럼 말을 아끼고 문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정말 와닿네요. 그렇죠. 그 형살이라는 게 일종의 조정이나 벌 뭐 이런 의미도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재물운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하고요. 재물운은 어떤가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라든지 뭐 투자 손실 가능성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뭘 불리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집중해라. 이런 조언을 하죠. 아, 지키는 거에 집중하라. 네, 괜히 조급하게 움직이다가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고요. 그렇군요. 건강 얘기도 빠지지 않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 소화기 계통 있잖아요. 네, 위나 장 같은 곳이요. 네,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위험한 활동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도 있고요. 심리적인 압박이 신체로 나타나는 경우죠.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해결책으로 수기운, 그러니까 물의 에너지를 보충하라고 제안해요. 아, 네네. 그 얘기가 나오죠. 파란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거나 물을 좀 가까이 하는 거요. 이걸 뭐 마음의 방패다, 보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갑술의 사주 구조랑 연결되는 해석인데요. 갑술이 마른 땅 위에 남으니까 물이 절실하거든요. 아, 그래서 물 기운을 보충하라는 거군요. 네, 부족한 수 기운을 의식적으로 좀 채워주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뭐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이게 꼭 뭐 미신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아, 근데 이렇게 조심해라, 뭐 보충해라 이런 조언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인생 대역전, 마지막 황금 비책 이런 섹션이 딱 나오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상당히 좀 강렬한 제목이죠. 네. 여기서 운명의 숫자로 1, 5, 6을 딱 꼽아요. 근데 이게 그냥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요. 어떤 의미죠? 숫자 1하고 6은 생명수인 물, 이걸로 기력을 회복하고 5는 재물을 뜻하는 땅을 되찾는다 이런 의미래요. 아, 물로 기운을 얻고 땅, 즉 재물을 얻는다. 꽤 상징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숫자를 조합해서 로또를 구매하는 것을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묘사해요. 허허. 로또 구매까지요? 이건 앞서 말한 그 신중함과는 상당히 좀 다른 접근인데요. 네, 저도 좀 놀랐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심지어 횡재수가 열리는 특정 날짜까지 딱 집어줘요. 특정 날짜요? 언제라고 하던가요? 60갑자 흐름 속에서 이번 달에 딱 3번 기회가 있대요. 바로 7월 8일 무인일, 7월 18일 무자일, 그리고 7월 28일 무술일. 아, 무인, 무자, 무술일 다 무토가 들어가는 날이네요. 맞아요. 이날들이 그 횡재수를 의미하는 무토, 그러니까 거대한 재물의 산이 솟아오르는 날이래요. 무토가 양의 토기운으로 큰 산이나 넓은 대지, 즉 큰 재물을 상징하긴 하거든요. 그 말에 횡재수가 열린다는 건 어떤 정해진 운명의 흐름 속에서도 특별한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 있다. 뭐 이런 해석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 로또를 구매해서 인생의 풍요로운 영토를 차지해라. 거의 이런 메시지예요.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글쎄요.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앞에서는 계속 조심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대박 전략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간극이 좀 크죠. 어쩌면 이 자료가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이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일수록 극단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과감하게 베팅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인간 심리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신중함과 과감함 사이의 고민? 네. 이 자료는 그 기회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강하게 등을 떠미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1994년 갑술생에게 7월은 관계나 금전, 건강 면에서 좀 도전적인 시기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네, 분명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죠. 하지만 동시에 정인이라는 어떤 귀인의 도움이나 지혜, 그리고 아까 말한 수기운, 보충 같은 걸 통해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마치 폭풍우속 등대처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특정 숫자 1, 5, 6 그리고 특정 날짜 7월 8일, 18일, 28일 이걸 황금 비책으로 제시하면서 어려움을 돌파하고 횡재수까지 잡으라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주고 있죠. 자, 오늘 저는 개띠 여러분의 답답한 인생의 돌파구가 열리는 날짜와 숫자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나를 짓누르던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을 맞이할 때를 아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개띠라도 이 혼돈을 기회 삼아 영웅이 되어야 할 70년생과 거친 풍랑 속에서 등대를 찾아 버텨야 할 94년생의 생존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주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당신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 운세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이 지독한 위기를 돌파할 당신만의 황금 비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라클 운세였습니다.